문기혁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집안 침하 소식 네. 잊을 때마다 한 번씩 들려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가슴이 철렁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서소문로 도로 침하, 노후된 하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요? 예, 어제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 서소문 도로 침하는 노후 하수관의 누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도로 침하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 노후 하수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시청역 9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당시 되매운 곳으로 침투해 장기간 집안이 침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제가 된 하수관의 최초 공사 연도는 기록이 따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상태로 봐서 50년 정도는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된 지역 말고 또 다른 곳은 문제가 없었나요? 네, 서울시는 도로 침하 지역 외에도 상류 15m, 하류 20여 미터의 구간의 하수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상은 다행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이 일대의 하수관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뭐 50년 정도 됐으면 다른 부분에서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고가 난 곳에 대한 수습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예,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이번 도로 침하 규모가 깊이가 13cm고요. 폭 4m, 길이 6m, 그리고 침하된 곳과 앞쪽에 각각 50cm와 2.3m 깊이의 동공 2개도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오늘 새벽 4시에 보수와 차도 포장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차량도 정상적으로 교통도 재개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노후된 하수관으로 인한 도로 침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서울 시내 노후 하수관로 교체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네.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년 만에 중학교 학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편이 이번에 이렇게 추진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중학교 학교군이 46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군은 지난 1996년도에 확정된 학교군인데요. 네. 이렇게 20년 동안 뭐 뉴타운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재개발 같은 그런 어떤 지역 개발로 인해서 인구 구조의 지역마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좀 많이 이뤄진 곳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 20년 동안 그 변화를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학군 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군 얘기 나오니까 제일 유명한 게 파락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나온 학교가 어떤 학군인지 모르는데 파락군은 압니다. 네. 이렇게 강남처럼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곳에서는 위장 전입도 많이 있죠. 예, 그런 문제는 뭐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네. 뭐 강남, 목동 아니면 강서 지역 그리고 뭐 뉴타운이 들어선 기름 지역 이런 곳들은 이렇게 매년 선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뭐 대기 순번을 끊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서 지역을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학군인데요. 이렇게 그쪽에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4단지가 갑자기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 학생 수를 모두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 못 간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학교를 다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이 개편은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예, 일단 시교육청이 오는 3월 중에 조달청에 정책연구 계약을 의뢰할 계획인데요. 네.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뭐 공청회와 같은 어떤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이르면은 한 2019학년도쯤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이번 이 개편과 함께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중학교 신입생이 거주지에 소재하는 학교를 기초로 해서 학군 안에 배정이 되는 방식인데요. 학생이 학교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배정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변화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의 체계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학군 체계 변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군이 좀 개편이 돼야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계획 열차가 역사에서 고장으로 멈춰서서 승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고장 차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었는데요. 네. 이에 정부가 고장과 사고가 잦은 지하철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볼게요. 예.
국토교통부가 오늘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고장이 자주 나는 부품이나 노후시설 그리고 종사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등 이렇게 지하철 운행장의 3대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20년 이상 된 그 노후 전동차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노후도가 좀 심한 차량은 단계적으로 교체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하철 4호선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전체의 노후화도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 지하철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수치로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서울 메트로의 경우는 60%가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는 51%가 20년을 넘은 노후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지하철 4호선 사고, 단고개행 열차가 고장으로 멈춘 사고도 23년 된 노후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노후 차량들은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봐도 되죠. 네, 서울 메트로가 1에서 4호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러네요. 1, 2, 3, 4호선이. 그러다 보니까 노후 차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고치거나 바꾸려면 예산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지하철 적자 구조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가능할까요? 예, 이 서울 지하철이 적자 구조가 굉장히 심한데요. 네. 이 서울 메트로하고 5, 6, 7, 8호선 서울 도시철도공사만 해도 적자가 4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네. 큰 적자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번에 국토부가 노후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어떤 교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서 좀 뭐 현실성 없는 대책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고장이 자주 나는 부품에 대해서 일상 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 집중 관리를 시행해서 당장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하루 승객이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사고는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큰 노후 차량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또 노후화가 심각한 차량은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산 확보 방안을 어서 좀 세워야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문기혁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